돌아오는 토요일이 6월 25일 6.25 전쟁 발발일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들은 참담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6.25 전쟁 고아는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당시의 갓난아이가 지금은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됐습니다. 전쟁 고아들을 모아 길러준 곳이 마산에 있던 인혜원입니다. 전쟁 고아 출신으로 이곳에서 자라 어른이 된 다음 다시 또 다른 고아들을 돌보며 한평생을 보내온 사람, 인사이드 피플에서 만나봤습니다. 전쟁통 속의 피난민의 행렬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피난길 위에서 부모가 죽거나 인파에 휩쓸려 부모의 손을 놓친 아이들은 속절없이 고아가 됐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홀로 남겨진 아이들 앞에는 참혹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우리 뜻에 의해서 난 거 아니잖아요. 정치에서 쟁점화된 거니까. 그러나 피해는 예당사자 아이들이 다 나고. 6.25 전쟁 3년 동안 이 땅에는 10만 명의 전쟁 고아가 남겨졌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길바닥을 헤매며 시대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전쟁 고아들. 그런 아이들을 따스하게 품어준 고마운 손길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6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수많은 전쟁 고아들을 사랑으로 보살핀 곳이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계승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오후 4시. 어린이집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아이들이 왁자지껄 소리를 내며 우르르 몰려들어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미끄럼틀을 타며 신나게 뛰어놉니다. 3355 모여 앉아 함께 동요를 부르며 천진난만한 모습입니다. 큰아이들은 도서실 책상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용히 앉아 책을 보고 각자 방에서 문제집을 풀며 공부도 합니다. 피아노, 트럼펫, 첼로 등 악기 연주를 하며 아이들은 각자 알차게 방과 후 시간을 보냅니다. 아직은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 아이들은 부모가 직접 돌보지 못해 사회복지시설에 맡겨졌습니다. 아침에 기상해서 그다음에 세면지도, 양치, 그다음에 이제 소변, 화장실 지도까지 챙겨보고 있고요. 이내의 집은 아이들이 실제 집처럼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각자 독립된 8개의 집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해 증개축을 하면서 좀 더 현대적인 시설로 오롯이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공간입니다. 일단 일반인들이 아동복지시설이라 그러면 뭔가 일반 가정과는 조금 다른 그런 형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단지 부모님을 대신해서 여기 있는 생활지도원 선생님과 보육사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 외에는요. 최신식 아동복지시설을 갖춘 이내의 집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광복 직후인 1946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 조수옥 여사가 설립한 곳입니다. 설립 후 약 4년 뒤 터진 6.25 전쟁으로 당시 가족들과 떨어지면서 생긴 전쟁 고아 200명을 돌본 곳입니다.
아이들이 누군가의 양손을 잡아 끕니다. 한 방에서 아이들은 스스럼 없이 품에 안기고 재롱도 피우며 그의 곁을 떠날 줄을 모릅니다. 아이들에 둘러싸여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 사람. 돈다. 아이들이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는 이 사람은 인해복지재단의 조성철 이사장입니다. 애들 베개는 어디 있어? 베개가 여기는 여기 장 안에 이제 장 안에 이불이 있어? 있습니다. 조 이사장이 다음으로 둘러보는 곳은 아이들의 방입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보며 부족한 것은 없는지, 잠자리는 편한지 찬찬히 둘러봅니다. 난 저번에 여자들 거 봤다. 뭐라 그랬어? 저도 있습니다. 어? 요리사. 저도 있어요. 니는? 간호사예요. 간호사. 아. 아이들의 기분이나 건강 상태는 물론 아이들의 꿈이 뭔지, 고민은 없는지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다정하게 묻습니다. 이 모든 아이들을 돌보는 아버지 조성철 이사장은 이내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조 이사장 역시 전쟁 고아 중 한 사람입니다. 1950년대에 우리나라 전쟁이 났잖아요. 모두 가족도 헤어지고, 저도 이제 그런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 어머니 밑에서 자랐죠. 1952년 겨울 6.25 전쟁이 후반기로 접어들었을 무렵 태어난 지 겨우 보름이 채 안 된 아기는 포대기에 쌓여 현재 이내의 집의 전신인 마산 이내원으로 오게 됩니다. 52년도에 한 2월경으로 알고 있고요. 내가 너무 어려서 그때 상황은 잘 모르고 최근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조금이 투사된다 그럴까 좀 아주 감정이 묘해요. 그 당시 자신의 이름도 부모도 모른 채 마산 이내원에서 전쟁 고아들이 자랐습니다. 밥을 굶지 않으면 행복으로 여겨야 했던 6.25 전쟁 시절. 마산 이내원은 전쟁 고아들을 지켜주는 소중한 가정이 됐습니다. 생명의 터죠. 이런 뭐 인해원이고 뭐 고아원이고 떠나서 이런 게 없었더라면은 죽었죠. 당시 갓난아기 조성철을 받아준 사람이 마산 이내원 설립자인 고 조수옥 여사였습니다. 조 이사장의 성도 조수옥 여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마산 이내원의 시작은 고 조수옥 여사의 순환사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고 조수옥 여사는 신사참배 반대운동으로 1940년 부산에서 체포되며 광복이 될 때까지 5년여 동안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참혹했던 수감 생활. 그곳에서 조수옥 여사는 범죄자로 잡혀 들어온 수많은 고아들을 보게 됐고 살아나가게 되면 이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지옥에 왜 이걸 들어오는 말이야. 너 곤치면 안 할 낀데 내가 너무 개신껏 보내서 그런 게 그냥 가고 울면서 오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소리에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1945년 광복과 함께 풀려난 조수옥 여사는 바로 그 이듬해 사제를 털어 마산 이내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일제의 온갖 수모와 고난에도 절개를 꺾지 않았던 강인한 조수옥의 모습입니다. 남이 보면 굉장히 고우신 분인데 하여튼 이렇게 통제하는 이런 뭐라 그럴까 리더십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신 지가 이미 한 14, 15년이 돼도 꿈을 자주 꿔요. 아유 내가 뭐 잘못하면 아이고 어머니한테 어떡할까. 신사참배 거부운동의 산 증인으로 조수옥 여사의 이야기는 일본인 목사가 책으로 출판했고
2002년에 조수옥 여사는 제1회 유관순상을 받았습니다. 조성철 이사장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전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며 당시 함께했던 언니, 오빠, 친구를 떠올리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소중했던 추억들을 되새겨보기도 합니다. 이게 옛날에 마산 가포 아파트. 지금 막 메리베라는 데 있죠. 그중 빠질 수 없는 그 이름이 바로 어머니 조수옥 원장입니다. 지금도 이제 마음속에 정신적인 지주가 돼가지고 뭐 가정이 이루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간혹 이 생각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사진도 한번 들여다보고. 2002년 10월 영원한 정신적 지주로 남아있는 조수옥 여사가 세상을 떠나던 날 많은 이들이 눈물로 그녀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내가 어머니 시체 꼬리대고 뽀뽀하면서 얼마나 울었는데 지금도 참 이만큼 살게 된 것도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덕이. 이내의 집에서 현재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오진웅 씨는 조성철 이사장처럼 어린 시절 조수옥 여사를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오 씨 역시 조수옥 여사의 옛 추억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때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정말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제 뒤를 이렇게 크게 지탱을 해주시던 그런 산이 하나 없어진 듯한 그런 그 허전함을 굉장히 오랫동안 느꼈었어요. 마산 이내원은 아동보호 전문기관부터 노인지원센터에 이르기까지 18개 기관으로 통합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내복지재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조성철 이사장이 성인이 된 후 이내원과 다시 인연을 맺게 된 것도 조수옥 여사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우리를 키우신 어머니께서 이제 호출이 온 거죠. 내가 살고자 하는 다른 일도 있었지만은 참 부득이 이제 어머니 말씀 지시대로 81년도에 이내원에 보육사라는 일을 이제 첫 시작을 했죠. 설립자의 뜻을 받들어 사회복지 쪽으로 진로를 바꿨고 그 나름의 철학과 열정도 생겼습니다.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 조성철 이사장은 여러 가지 포상과 훈장도 받았습니다. 조성철 이사장이 꿈꾸는 앞으로의 복지는 예방적 복지입니다. 시급하고 절박한 복지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된 지금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인과 아동 등에 걸친 복지 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을 하려고 저희 재단은 그런 포부를 갖고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예방적 복지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예방적 복지를 위해서는 어린이집 사업이라든지 아동학대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내의 집 아이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한 여자 중학생에게 꿈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여기 나가서 유명해져가지고 여기를 더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어요. 정말 희망은 사회복지사. 여기 일하는 쌤들 사회복지사잖아요. 쌤들 일하는 거 재밌어 보이고. 또 다른 남학생은 자기가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듯이 앞으로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도 밖에 나가서 이제 돈을 좀 벌면 이제 저처럼 이제 어려운 아동들에게 이렇게 후원 같은 걸 해주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사회에 이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70년 전 시작된 이내원의 희생과 박애 정신은 현재 이내의 집 모든 가족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내원을 설립하신 우리 조수옥 어머니가 평생 이제 지론으로 삼고 살았던 성경 구절이에요.
물론 본인은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키웠지만은 이제 우리에게도 너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희를 희생적 자세로 인생을 살면은 극히 갈등을 갖지 않는다. 내가 먼저 희생을 하니까. 역사가 낳은 상처를 보듬고 시대가 낳은 결핍을 사랑으로 채우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정신은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